알레르기 비염과 만성 비염 때 가장 좋은 치료 바로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입니다. 스프레이가 약국에서 파는 약들이 있어요. 그건 코를 뻥 뚫어주는 약이거든요. 그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일시적으로 부어있는 점막을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라기보다는 그냥 임시로 코를 뻥 뚫어주는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이다. 이것도 오래 쓰면은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아산병원 알레르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혁수입니다.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염은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가요? 아니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인가요? 우선 비염은 완치하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솔직히 세상에서 완치되는 병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세균 감염돼서 항생제 먹고 좋아지는 것 빼고는 다 관리하고 또 아니면 저절로 좋아지는 거긴 한데요. 약물로 완치되는 병은 사실 세상에 거의 없긴 합니다. 근데 비염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이런 것처럼 만성적인 질환입니다. 코에 염증이 있는 어떻게 보면 내 몸의 체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알레르기 비염도 있고 관련 없는 만성 비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구조적으로 코가 안쪽이 휘어 있거나 안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그래서 코막힘과 비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과 상관없이 이거는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약물 치료 또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은 수술적 치료가 있어야지만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 수술을 해야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복잡하거나 위험한 수술인가요? 복잡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실 내시경을 넣어서 코에 보통은 대부분 수술하기 때문에 많은 병원에서는 당일 수술하고 당일 퇴원하기도 하고요. 외래에서 관리가 되기도 하니까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운데 비중격이라고 하거든요. 양쪽 코 사이를 가는 벽이 있는데 이게 휘어갖고 막 꾸불꾸불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쪽은 S자로 굽어져 있으면 이쪽이 막히고 이쪽은 또 이쪽이 막혀서 양쪽 다 막힐 수도 있고 한쪽만 막힐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가운데 벽을 똑바로 펴주고 잘라내고 하는 수술을 하면은 정말 이거는 완치 가능하게 치료가 될 수 있겠고요. 또 원래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 비염 어렸을 때 쭉 오래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코에 점막이 두꺼워집니다. 우리가 염증이 우리 아토피 비염 생각해 보세요. 이 피부가 빨개지면은 염증 오래되면 어떻게 코끼리 가죽처럼 두꺼워지고 노화되고 이러는데 코 안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그게 점점 점막이 두꺼워져서 이대로 굳어버리고 또 그 점막만 자라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뼈까지도 막 자라게 만들어요. 그러면 뼈도 두꺼워지고 우리가 이러면은 맨 밑에 우리가 이제 선반 같은 게 3개가 있는데 맨 아래쪽 선반 하비갑계라고 합니다. 이게 이따만큼 커져요. 뼈가 점막도 두꺼워지고 그러면은 그게 꽉 막혀버리면 아무리 약을 써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뼈도 깎아내리기도 하고 바깥쪽으로 밀어버리기도 하고 점막을 저희가 이제 다 칼로 긁어내요. 두꺼워진 그러면은 그 안에 얇고 새로운 살이 자라나거든요. 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코를 뻥 뚫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은 수술인데 문제는 이제 애초에 구조적 문제만 있을 경우에는 수술하면 끝인데 원래 비염이 있었다. 알레르기 비염이든 만성 비염이든 그게 오래돼서 두꺼워져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수술로 하면은 일시적으로 뻥 뚫어지지만 그 염증 체제는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로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 비염과 만성 비염 때 가장 좋은 치료 매일 다른 곳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바로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뿌리는 스프레이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떼 있는데 이렇게 스프레이가 약국에서 파는 약들이 있어요. 그건 코를 뻥 뚫어주는 약이거든요. 그거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일시적으로 부어있는 점막을 쪼그라뜨리는 거예요. 이거는 치료라기보다는 그냥 임시로 코를 뻥 뚫어주는 기분 좋게 해주는 약이다. 이것도 오래 쓰면은 코가 더 부어오르고 중독돼 버릴 수가 있는데 굉장히 몸에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에서 파는 그런 코를 뻥 뚫어주는 약들은 우리가 항우려제라고 하는데 이런 약들을 약사 선생님 보통 일주일 이내로만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감기 걸렸을 때 너무 힘들 때만 가끔 쓰시는 거고 원래 비염이나 만성 비염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분들은 그 약은 최대한 안 쓰는 거고 이렇게 처방받는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라는 약을 꾸준히 매일 쓰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코가 두꺼워지는 것도 예방되고 오늘 하루하루 증상, 코골이, 코막힘도 개선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강분 스테로이드를 스테로이드라는 이름 때문에 위험해서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처방하면은 제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위험하다고 코에 구멍 뚫린다고 망가진다고 가끔 쓰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의 비강분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몸에 흡수가 안 돼요. 제가 한병 이거 지금 원샷 뻘꺽 삼켜도 몸에 흡수될 때 간에서 99% 이상 분해서 없어지기 때문에 전신 부작용이 없고요.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이거를 장기적으로 사용했을 때 코가 오히려 더 건강하게 유지된다. 아까 제가 염증을 조절 안 하면은 흉터가 생기고 두꺼워지고 망가지는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건강히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꾸준히 써야 된다. 그리고 이거의 목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증상이 없을 때 쓰라고 드리는 거예요. 황당하시죠? 네, 잘 들으시는 거 맞아요. 증상이 없을 때 쓰라고 드리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양치질 생각해 보세요. 양치질 잇몸병 있을 때 쓰라고 하나요? 없을 때 없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럼 에센스 토너 바르는 거, 뭐 보습제, 피부 트러블 있을 때 하는 건가요? 있을 때 해도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없을 때 계속 건강하라고 하는 것처럼 어차피 비염이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있다든지 아니면은 환절기 몇 달 있다. 그런 분들은 이거를 그동안에 몇 달 또는 1년 내내 꾸준히 증상이 없을 때 계속 없으라고 써줘서 코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부작용 없으니까 믿고 처방을 꼭 받아서 꾸준히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실내를 건조하지 않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습기를 사용하지 않고 실내를 건조하지 않게 유지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이게 이제 대부분 가습기 살균제 걱정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선 그 전제를 우선 생각해 볼 거예요. 왜 집을 습하게 유지를 해야 될까? 이 질문부터 먼저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호흡기 질환, 뭐 비염 이런 데는 건조하면 안 된다, 습해야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가 가습기라는 걸 찾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진먼지 진드기, 우리 알레르기 비염의 대부분은 진먼지 진드기인데 진먼지 진드기는 습한 환경을 좋아해요. 한 습도가 한 50도, 60도 넘어가면 너무 증식을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나 알레르기성 천식이 있는 분들, 또 아토피 비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진먼지 진드기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집을 습하게 유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집 건조하다고 해서 호흡기 질환이 나빠진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집안을 습하게 유지할 필요가 없다. 단 너무 건조하면 좀 그냥 불편하니까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 젖은 수건 있죠? 젖은 수건을 거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이제 결국은 표면적이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수건에 물을 많이 적셔서 여러 개를 매일매일 걸어 놓는 게 이제 아마 가장 가습기 없이 집을 습하게 유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겠고요. 또 하나는 식물이죠. 식물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많은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들은 그냥 집에 끼를 뿜뿜뿜 뿜어내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집안에 또 너무 많으면은 얘가 이거를 덜 해주고 자동 조절을 해주는 게 식물이거든요. 그리고 공기정화 기능까지.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런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습하게 해주는 식물들, 공기정화 식물 이런 것들이 집에 많이 있을 때 실내를 굉장히 적정하게 습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자연 친화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구류 속 진먼지 진드기를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가 이제 대부분의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환자들의 문제가 되는 원인이겠죠. 진먼지 진드기는 작게 보면 한 0.3mm 되니까 1mm 거기에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 자라는 걸 보면 눈에 점 같은 게 꼬물꼬물 움직이 보여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겉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목격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먼지 진드기는 기본적으로 침구류나 천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집에 카페트 있거나 뭐 천으로 된 소파가 있거나 뭐 침구류 이런 데 많이 살고 얘가 이제 잘 사는 거는 습한 데 잘 살고 두 번째는 먹이가 얘는 동물의 비듬이에요. 물론 겁내질 필요 없습니다. 뭐 피부에 막 물어뜯고 그런 건 아니고요. 떨어져 있는 비듬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엔 계속 저 비듬이 하루 종일 떨어지고 살거든요. 온몸에. 그러니까 이 먹이는 항상 많은데 특히 가장 많이 떨어지는 데가 바로 침대죠. 우리가 거기서 부비부비하고 자니까. 그리고 또 땀도 흘리고 우리 몸에서 계속적으로 수증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불 덮거나 이러면은 침구류가 가장 습하면서 비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진먼지 진드기의 소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침구류 관리가 어떻게 보면은 진먼지 진드기 관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먼지 진드기는 어떻게 죽느냐? 첫 번째는 얘는 55도 이상에서 죽어요. 뜨거운 물에서 죽는. 그러니까 침구류를 가급적이면 자주 55도에서 60도 이상에 빨아주시면 됩니다. 네, 비누는 굳이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비누를 넣고 우리가 침구류를 빨면은 거품 나오니까 막 4번, 5번 헹궈야 되고 한두 번 빨아보면 귀찮아서 이제 안 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은 그냥 비누 없이 그냥 60도 딱 넣고 한번 빨고 그다음에 한번 헹궈요. 그러면은 찬물로 우리가 뜨거운 물로 죽이고 찬물로 헹구면서 거기에 죽은 시체들, 가루들 빼내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비누 없이 한번 세탁, 한번 헹굼 하면은 진먼지 진드기의 대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걸 이제 자주자주 돌려서 하기 때문에 침구류 세트 한 3개 정도 해놓고 그냥 쉽게 빨리빨리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적절한 습도, 너무 높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환자들에게는 가습기는 오히려 안 쓰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추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매트레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매트레스는 그 안에 텅 빈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먼지도 살고 시체들이 거기 차곡차곡 쌓여요. 수년 동안에. 그래서 그 안에 움직이면 그 안에 또 누적된 것들이 확
튀어나와서 심하기 때문에 매트리스 같은 경우는 진먼지기 방지 커버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그 천들이 구멍들이 미세해서 진먼지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가루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좋은 것들은 전통적인 건 엄청 비싸요.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화학회사죠. 거기에서 타이백이라는 재질이 있습니다. 듀퐁 타이백. 이 비닐 같은 건데, 요게 이제 미세한 구멍은 미세해서 공기도 통하고 하지만 방수도 되고 이런 진먼지가 서식을 못하게끔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인터넷에서 수많은 우리 중소기업에서 이 타이백으로 만든 매트리스 커버를 여러 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침대 매트리스 사이즈에 맞게끔 사시면 되겠고, 완전히 360도 다 커버하는 지퍼형으로 사시면 되고, 한 1, 2년에 한 번씩 새 걸로 교체해 주시면은 진먼지가 없이 매트리스도 오래 싸고, 또 애기들 키우시는 분들 오줌 싸도 방수되니까 매트리스 오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먼지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관리인데, 그 중에서 진공청소기 좋은 거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진공청소기 우리가 헤파 필터가 달린 쓰는 게 중요하겠고, 왜냐면 집에 비듬도 많고 진먼지 가루도 많이 있거든요. 죽은 시체들도. 그런 걸 빨아들이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기청정기, 이런 진공청소기 또는 매트리스 관리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 비용과 천식환자에서 얼마큼 도움이 되느냐? 아무리 다 열심히 해도 요만큼 도움이 됩니다. 근데 아까 제가 코에 뿌리는 비강무스테론, 이 약의 효과, 안전하면서도 효과는 이만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약 쓰기 싫다고 그런 환경 관리에는 엄청 에너지를 쓰시고 이런 것들 안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쓰시면서 우리가 그런 환경 관리도 보조적으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진공청소기를 선택할 때 비염 환자에게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기청정기도 비염에 도움이 될까요? 진공청소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좋은 헤파 필터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파 필터라는 거는요, 0.3 마이크로미터 아주 작은 입자의 거의 99.5% 이상을 제거한다,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필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헤파 필터도 등급이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더 좋은 헤파 필터 등급을 쓰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비싼 알레르기 환자들 많이 쓰는 뭐 다이슨 이런 거 있잖아요. 명품 그런 것들이 이제 좋은 거는 기계도 좋지만 좋은 헤파 필터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공청소기 중에서도 헤파 필터가 얼마큼 좋은 거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좋은 헤파 필터를 씁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요, 관리를 못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좋은 거 사놓고 나서 사실 매뉴얼 보면은 헤파 필터마다 달라요. 어떤 거는 물에 정기적으로 씻어서 자연 건조시켜라,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헤파 필터 사서 얼마마다 한 번씩 새로 바꿔라, 이런 제품도 있는데, 절대로 매뉴얼 안 보시고 헤파 필터 가지거나 닦지 않는 분들도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본인 청소기에 헤파 필터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 그 헤파 필터 관리 방법에 따라 하시면은 깨끗하게 필터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알레르기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대부분 진공 청소하면 그 안에 먼지가 쌓이잖아요. 근데 그거 매일매일 버리셔야 되는데, 그 안에 자꾸 이거를 꽉 찰 때까지 기다리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다 우리 비듬도 있고 진먼지, 가루, 곰팡이, 뭔가 세균 다 있는데, 아무리 헤파필터가 좋다 그래도 할 때마다 이게 쫙 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먼지들이 헤파필터에 걸러지게 되잖아요. 그럼 헤파필터 수명도 약해지고 성능도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청소하고 매일매일 버리셔야 된다. 진공청소기 먼지를 꼭 유념해 주시고 필터 관리 잘 하시면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공기청정기 있으면 좋죠. 특히 이제 공기청정에 도움되는 경우는 이제 개고양이터 알레르기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쓰면 도움되고, 또 꽃가루 알레르기 있을 때도 도움이 되고, 곰팡이 알레르기 있을 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효과가 아까 이런 비강무스테 약의 효과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요. 왜냐하면 알레르기는 우리 집안에 이런 알레르기 물질이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10분의 1로 줄여도 이 10분의 1로도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으로 증상 완화에 조금 도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비싼 걸 굳이 막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꼭 살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도 가능하고 뭐 증상도 심하다, 그러면은 저는 사시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공기청정기와 그럼 진공청소기 둘 중에 어떤 게 중요하냐? 당연히 좀 진공청소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입자들을, 꽃가루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가 다 땅바닥이나 이런 데 가라앉아 있다가 우리가 걸어 다니거나 바람 불거나 할 때 또 날리면서 이게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최대한 없애는 게 공기청정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공청소기는 꼭 좋은 헤파 필터 있는 걸로 사시고, 공기청정기는 보조로 여력에 따라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을 사용하지 않고 비염을 개선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비염은 사실 아까 종류가 여러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알레르기 비염, 진먼지, 꽃가루 이런 것들은 뭐 어떤 원인되는 물질이 노출됐을 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경우는 아까 환경 관리, 청소라든지 뭐 침구류 관리 이런 것들을 아니면은 어떤 특정 상황을 피하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네, 만성 비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알레르기가 무관하지만 비슷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혈관 운동성 비염 이런 경우는 이제 뜨거운 거나 매운 거 먹거나 아니면 온도 변화 심할 때, 외출할 때, 에어컨 바람 쐴 때 이럴 때만 이제 물좀 줄줄 내리는 분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사실은 뭐 다른 방법은 없고 항콜린제 스프레이라는 걸 써야 돼요. 그래서 그건 약금을 치료해야 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그 외에 또 다른 만성 이유 없이 코 붓고 염증이 있고 이런 분들은 많은 경우는 우리 원인을 잘 몰라요. 근데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은 미세먼지, 대기오염,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향 있죠? 냄새, 그 다음에 화학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염증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뭐 생리 이런 것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약물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집에 향 같은 거, 냄새나는 어떤 집에 뭐 퍼퓸 같은 거라든지 우리 그 뭐 향나는 물질들을 최대한 없애고 그 다음에 너무나 막 새 가구들 있잖아요. 새집 증후군 이런 환경에서 좀 피하셔서 좀 오래된 가구라든지 그런 환경에서 지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도 그런 경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식단으로는 이제 굉장히 좋은 항산화 물질이 많은 야채라든지 식품들 뭐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도 이런 염증을 없애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온도 변화가 많이 심할 때 아까 혈관운동성 비염은 콧물이 나니까 가급적이면은 막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세게 틀지 않고 우리 선풍기도 직접적으로 얼굴에 닿지 않게끔 조절하시는 것이 콧물 예방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과 만성 비염은 어떤 점에서 다르고 각각의 관리법은 어떻게 달라야 할까요? 알레르기성 비염과 만성 비염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는데 이렇게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굳이 구분한 이유의 목적은 딱 두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환경 관리. 진먼지 알레르기가 원인이었다. 어이쿠야, 그럼 진먼지 관리해야겠구나. 그렇지만 진먼지 없으면 굳이 침구를 관리하는 노력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진먼지 나쁜 놈 해서 알레르기도 없는데 관리하시면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 원인이 있으면 하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 관리를 하느냐 마느냐. 개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으면 개고양이를 피하느냐 마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구분을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면역 치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진먼지기다 그럼 진먼지기를 백신처럼 만들어요. 개고양이다. 개고양이 비듬을 우리가 백신을 만들어서 그거를 한 3년에서 5년 동안 주사나 혀 밑에 넣는 걸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 몸의 면역 체질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주 이게 거의 증상 자체가 면역이 바뀌기 때문에 많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물질을 우리 굳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해서 알레르기 비염이다 라고 우리가 확인하는 이유는 환경 관리할 수 있다, 면역 치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그게 없은 거는 우리가 만성 비염으로 구분을 하는데 콧물 있고 코딱지 있고 이렇게 안 좋을 때 치료 방법은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강부 스테로이드를 매일 꾸준히 쓴다. 그 외에 이제 필요하다면은 식염수 코세척 이런 것들도 코딱지 비딱지 끈적한 코 있고 넘어갈 때 도움이 많이 되겠고 그 외에 이제 항히스타민제 먹거나 이런 치료는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천식이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사람은 비염도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가요? 천식, 아토피 비염, 비염은 다 세트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레르기 행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르기에서 쭉쭉 행진하다 점점 다른 걸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가장 흔한 거는 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영유아 때 가장 먼저 생기는 거는 바로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 피부염입니다. 이게 이제 세트로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생기고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다 보면은 이제 유치원 초등학생 됐을 때 천식이 또 생겨요. 그래서 막 쌕쌕거리고 감기 걸리고 숨차고 그러다가 걔가 점차 크면서 비염도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순서는 다마다 다르지만 아토피 비염, 식품 알레르기, 천식, 알레르기 비염 이런 식으로 순서를 생기는 게 많고 제가 그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고 지금도 천식 비염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같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꼭 이거 기억해 보시면 좋은데 왜 아기 때 식품 알레르기와 아토피 비염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을까? 그 이유는 우리 이 알레르기 물질이 내 몸에서 이거를 이제 나쁜 놈으로 착각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진먼지든 우유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뭐 기생충이나 균처럼 내 몸의 면역이 착각해서 들어올 때마다 공격해서 염증이 일으키는 건데 그게 왜 생기냐면은 이 피부를 통해서 이게 들어올 때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애기들 피부도 약하잖아. 근데 거기다 우리 어머님들이 아기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역사적으로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최근 1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애기들 비누로 팍팍 닦는 거. 뽀드득뽀드하게. 그럼 여기를 애기 태어나는 거 약한 애들을
여기에 건강한 사람 기름이 있고 이게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데 비누를 싹 벗겨내. 그럼 피부에 투과도가 없어지면서 진먼지 진드기, 우유 먹잖아요. 분유 먹으면 우유, 여러 가지 이유식들 이런 것들이 다 피부를 통해서 내 몸으로 흡수가 되면은 이 피부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비누로 빡빡 닦아서 피부 투과도를 망가뜨려 놨으니까. 그럼 그때, 와, 이거 피부를 통해서 나쁜 놈 침입했어. 이놈들 올 때마다 공격해. 현상수배 걸어. 하면서 그때부터는 그거에 노출될 때마다 염증이 생기고 알레르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부 보습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쓸데없이 피부 비누를 많이 쓰고 애기들한테 피부를 건조시키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런 알레르기의 시작을 유발한다.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현대인들이 깨끗하게 유지하고 비누 쓰는 게 미래의 알레르기, 천식 비염을 유발하는지 한번 꼭 고민해 보시고 비누 사용을 좀 최소화하는 게 특히 애기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에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요. 권혁수의 알러지 스쿨 유튜브로 오시면은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전국에 많은 알레르기 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내과에서 진료 보시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힘든 점들 다양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